근데 저게 뭐냐면 네. 일단 김도영이 저런 반성문을 쓴 것도 맞고 그리고 그런 20억을 요구하는 것도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근데 지금 조성현의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알 것 없고 하여튼 하여간 그 말을 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괜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판결이 나고 CCBB가 저 앞에 웃겨.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짓을 진실이라 외치고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그 거짓이 진실이 되곤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저희가 거짓을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만약 이거 저희가 말로만 했으면 걔네들이 저러는데 김도영 본인이 쓴 그 공증까지 받은 반성문 그리고 본인이 그 포장지 우리는 그런 진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걸 뭐냐고 묻는데 뭘 자꾸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진실이 됐어. 진실이냐고 묻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얘기하면 진실이 되잖아요. 어? 왜 자꾸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억 내기 할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급하게 보냈는데 저희가 그 예전 방송에서 그 JMS 그 김도영 교수의 각서 그리고 이 김도영 교수의 편지 이거 진짜예요? 네. 하게 된 동기는? 이게 인증된 거잖아요. SI닝은 현대종교 등 잡지와 교단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풍문을 듣고 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문이나 기사 등이 실제로는 책임지고 나서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들이며 그 뒤에 교단을 혼란시키려는 불순한 동기들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자 이 반성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단에서 신도로 참여하여 정명석 총재를 멀리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또한 이번에 고소인으로 이름을 오른 여러 여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로 인하여 씻지 못할 불명예를 입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인 이번에 고소를 당하고 저도 고소를 하는 뭐야 이거? 네. 하였습니다만 진상을 알고 나서 우선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 반성문을 쓰는 것이면서 이는 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이므로 다시는 번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저를 고소한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용서해 주시길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이런 일을 재발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꺼이 공증에 응하고자 합니다. 99년 11월 5일 김도형. 근데 뒤에 공증을 했겠네. 네. 들어주기 바랍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2005년 3월 17일 김도형. 돈 달라는 거예요. 합의금. 그러네요. JMS를 30여 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하는 김도영 교수 같은 분은 뭐 특별히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근데 저는 30여 년간 만약 이게 제보가 그냥 제보였으면은 왜 김도영 교수 흠집내냐 그렇게 저 넘어갔을 텐데 아니 법원에서 인증한 그 공증한 반성문이 있잖아요. 공증한 반성문은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면 공증한 반성문은 본인이 가서 공증인 앞에서 저걸 공증서에 그러니까 공증한 반성문이 있어서 이상하고 그러면 그 반성문을 협박받아서 썼다고 치면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저 편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김도영 교수님이 저 반성문과 아까 그 편지에 대해서 김도영 교수가 뭐 좀 연락이 왔나요? 그 김도영 교수가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김도영 교수의 해명을 MBC PD가 해요? MBC PD가 연락이 왔어요. MBC의 그 나는 시사를 연출한 조 PD가 뭐 저한테 연락이 온 건 아니고 자기가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쪽에서 해명글을 올렸으니까 저희가 뭐 그쪽에서 뭐라고 해명하나. 그거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아니 김도영 교수님은 한번 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근데 김도영 교수는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방송 많이 나오고 그렇게 글 많이 쓰던 인물이 김도영 교수님의 반성문에 대해서 조성현 PD입니다. 라고 해서 조성현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꼼꼼한 일처리 3월 16일 메이플의 정명석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는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재판부는 선고를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님들 1심 판결만 나도 심해요. 잊혀진 계절 출간 후 JMS에서는 법무모임 광장 등을 선임,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도영 교수님을 고소했고 앞으로도 고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JMS 측이 문제 삼은 60, 70여 부분 지금껏 위법성 조각 사유로 거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읽게 될 것인데 말이죠. 반성문, 잊혀진 계절 1권에 반성문이 나오는데 JMS 측은 아직까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반성문의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JMS가 고소도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쭉 한번 읽어보시죠. 네. 밑으로 한번 네. 내려가고요. 네. 하여튼 뭐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저 조성현 PD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이게 MBC와 뭔가 좀 김도영 교수와 저는 정조원 측도 다 연계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너무 길어.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저 내용은 어차피 이제 합의금 20억이네 또. 네, 그러니까 20억을 요구한 녹취가 있어요. 10억이 아니고 또 20억이에요. 20억이라고 얘기한 녹취가 있어요. 네. 그거는 JMS 쪽에서 김도영한테 접근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온 것 같다. 뭐 하여튼 뭐 너무 길어서 저희가 다 읽어드리기는 수는 없고 어찌됐든 저희가 방송한 것에 대해서 지금 MBC가 저렇게 긴 글을 적으려면 지금 MBC도 지금 똥줄이 탄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간단하게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저렇게 상세한 자료까지 적으면서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 절박한 사정이 MBC한테 있어 보여요. 그냥 저는 아니 이거를 김도영 당사자가 얘기해야지 왜 저거를 조성현 PD가 해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저희 KNL 방송이 사실 저희가 그때 그 김도영에 대해서 방송할 때도 많은 분들이 예민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숨어만 지내고 막 이것저것 조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저희가 왜 방송을 합니까? 이렇게 민감한 문제도 하지만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저희가 그 김도영의 반성문과 그 편지를 공개했으니까 일단 조성현의 사과문도 저거 해명문도 저희는 일단은 공개는 하지만 밑에 좀 봐봐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저거를 쓰게 된 그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은 알 거 없고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어찌됐든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것도 맞는데 그게 그런 요구는 한 건 맞는데 JMS 쪽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통로로 접촉해서 그 과정에서 뭐 좀 일부 와전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처음에 그 사과문도 쓴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 뭐가 있어. 하여간 이게 저렇게 길게 쓰면 지금 저희가 웬만하면 저 조성현의 저 반박문을 저희가 좀 약간 그 세줄 요약. 뭐면 이렇게 제가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왜 이렇게 길어? 세줄 요약. 빨리냐 이거잖아. 일단 심플 라이프님,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의 방송에 대해서 지금 조성현 PD가 뭔가 좀 약간 지금 뭐 하고 싶긴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뭐가 좀 딱히 딱 잘라서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1심 판결 후에 제대로 대응을 하겠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게 뭐냐면 일단 김도영이 저런 반성문을 쓴 것도 맞고 그리고 그런 20억을 요구한 것도 맞긴 맞아. 근데 지금 조성현의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알 건 없고 하여튼 그 말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괜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판결이 나고 CCBB가 저 앞에 웃겨.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진실이라 외치고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짓이 진실이 되곤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을 얘기했다는데 저희는 만약 이거 저희가 말로만 했으면 걔네들이 저는데 김도영 본인이 쓴 그 공증까지 받은 반성문 그리고 본인이 우리는 그런 진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그걸 뭐냐고 묻는데 뭘 자꾸 인용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진실이 됐어. 진실이냐고 묻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얘기하면 진실이 되잖아요. 왜 자꾸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내기 할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사실 마음이 아파요. 네, 저희가 하는 방송에 대해서 저 조성현 PD가 저 장문에 마음이 아픈 거는 알겠는데 마음이 왜 아프냐? 저 장문에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일종의 좀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거 너무 그게 판결문의 일부는 뭐야 또? 그러니까요. 채무자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는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거를? 아니, 조성현 PD 됐고 김도영 교수가 직접 얘기를 해. 아니 왜 조성현 PD는 제 3자인데 아니 반성문을 쓴 당사자. 아니 위 고소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나름대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아니 그 저런 것만 보여주고 김도영 교수한테 이거 했냐고 묻는데 뭘? 아니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JMS가 뭐 그 정명석이 지금 그 재판 받는 거 별개로 MBC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어떻게 이거 갖고서 MBC가 이득을 취하길래 저렇게 MBC PD가 저희가 뭐 하나 반성문 하나 제기했다고 이렇게 난리친다는 거죠. 이상해요. 저는 이건 MBC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썼나 보네. 네, 오늘 올렸어요. 2023년 5월 26일 오후 12시 29분 오늘 낮에 쓴 거네요. 이거 우리 방송 보고 쓴 거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 글을 쓰려고 얼마나 또 본인이 또 이것저것 또 막 이것저것 막 따지게 해가지고 며칠간 열심히 쓴 거네. 네, 스카이 해피님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스카이 해피님 감사합니다. 좀 또 보시면요 슈퍼챗으로 세 줄 해명. 세 줄 해명을 해. 세 줄 해명. 썼다 안 썼다. 아니 아니다. 본인이 그 공증 거 했냐 안 했냐. 네. 본인이 20억 요구한 거 했냐 안 했냐. 그거면 된 거지 뭘. 그러니까 뭘 저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저는 김도영 교수 평소에 그렇게 글도 많이 쓰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 왜 그건 안 해? 저희가 이거 공개하니까 숨어버리고 MBC PD가 갑자기 막 딴 얘기를 해. 마음이 아프고. 아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공개? 아니 저희가 정명석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저 김도영 교수의 저 20억 요구하는 녹취, 반성문, 편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방송에서는 본인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뭐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몹쓸 사람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30년을 쫓아다녔다 그러더니 저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조금 그런 그 거지. MBC라는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일종의 연출된 그 진실이라고 연출하는 그 방송을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한 가지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MBC 방송에서 나오는 김도영 교수는 완전 세상에 이런 영웅이 없죠. 자기의 그러니까 저희는 정명석이 무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도영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치는 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교수란 생업이 있는데 근데 MBC의 방송을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영웅이야.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저 반성문이나 그 20억 요구하는 녹취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만든 MBC도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 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정명석은 아무도 관계가 없어요. 네. 정명석이 뭐 무죄니 아니니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정명석이 여자를 밝혔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있다고 하니까 전혀 뭐 없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한 명은 좀 그렇게 신도가 10,000명이 될까 싶긴 한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저희 MBC가 예전에 광우병 사태부터 촛불 때부터 얼마나 MBC가 조작 보도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도 MBC의 일종의 음모가 있다. 이거를 위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희는 그리고 거기 그 큰별인가 뭐 그 사람이 딱 그때 그거 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 예전 광우병 했던 광우병 때 했던 그 PD들이에요. 그쵸. 요번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게 팩트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막 몰고 가. 이번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MBC의 책임자가 광우병 사태를 조작했던 김보슬 PD입니다. 김보슬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보슬이 예전에도 광우병 사태 조작했는데 그때도 다 MBC가 맞다 하다가 대한민국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지금 시즌2 준비한다는데 저는 이게 전광훈 목사 쪽으로 간다라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원을 그런 왜냐면 이 JMS 거는요 이미 다 지난 사건이에요. 아니 그리고 JMS 말고는 나머지 거는 무슨 아가동산이잖아요. 80년대잖아. 그러니까요. JMS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40년 전,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밑밥을 깔고서 이제 시즌 2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 이제 그쵸. 딱 또 뭐 하나 이제 뭐 나오겠지. 그쵸. 이제 그쵸. 그것도 나올 거야. 이제 예. 지금 그 교회 그럼요. 예. 그거 갖고 돈 받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이제 뭐 네. 네. 온갖 게 다 나오겠지. 하여튼 이런 방송을 하는 곳은 또 K넷밖에 없다는 것을 좀 약간 좀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주말이니까 또 주말에 또 푹 쉬고 또 다음 주에 또 알찬 방송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